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관찰된 현상은 표면적인 지수 등락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자금 이동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통계적으로 명백한 조정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상하이, 선전, 홍콩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 시장의 내부를 구성하는 자금의 움직임은 통상적인 하락장과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장 전반의 거래 대금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종목은 주가가 하락했지만 기관 자금은 오히려 유입됐습니다. 즉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자금의 총량이 시장을 이탈하는 자금 유출의 성격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자금의 주소지가 바뀌는 자금 재배치의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하락 추세로의 진입이 아닌 기존의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 간의 헤게모니가 교체되는 구조적 전환의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오늘의 자금 흐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AI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섹터의 지정학적 변화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AI 칩의 보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인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술적 결함이나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중국이 산업 주권과 기술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 경제와 국가 안보의 핵심인 AI 인프라의 통제권을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일종의 기술 독립 선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적, 재정적 자원은 국산 AI 칩의 설계와 생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등 자립형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동원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와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로 눌려있던 국산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업, AI 연산용 서버 및 통신 장비 기업,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막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섹터가 단기적인 테마를 넘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국가적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AI 산업의 성장을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정학적 상수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즉, 국산화 대체 수요라는 거대하고 확실한 내수 시장이 보장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장기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것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 자립화의 흐름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 분야 역시 강력한 자금 유입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서는 실질적인 상업화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AI 응용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는 무관하게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효율적인 광고 타겟팅, 기업용 생산성 솔루션 등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중국 내 유망 AI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오픈 AI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AI의 상업화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중국 내 동종 기업들의 잠재적 성장 경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고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성과 수익 창출 능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AI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의 수혜를 받은 또 다른 핵심 분야는 혁신 신약 및 첨단 의료 기술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AI 기반 진단 기술 등 미래 의료 기술의 임상 진입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개발 리스크가 큰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는 과거의 엄격한 약가 통제 기조, 즉 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높은 R&D 비용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을 모방 중심의 복제약 생산에서 창조 중심의 혁신 신약 개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바이오라는 분류가 아닌 실제적인 핵심 기술력과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정책적 지원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선별된 기업들로 자금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중산층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성장 배경과 맞물려 헬스케어 섹터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고속도로 중심의 대용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이나 심천시가 발표한 드론 및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을 포함하는 적어도 경제 발전 계획 등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 역시 철강, 시멘트 등 전통적인 소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구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연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금 역시 이러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에 동조하며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콩 시장에서 마카오 카지노 관련주들이 실적 호전과 관광객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한 것은 거시적인 구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도 리오프닝이나 소비 회복과 같은 개별 산업의 고유한 모멘텀에 따라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금이 이탈한 섹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자금 유출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원자재 및 자원 관련 섹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섹터의 급락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에서 발표된 추가 관세 조치였습니다. 특히 구리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고 이는 관련 기업들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하기 시작했고 이는 해당 섹터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본토 시장의 철강, 석탄, 건설 등 전통적인 인프라 관련 업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들 산업은 과거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고품질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자금 유출원은 부동산 및 이와 연관된 금융 섹터였습니다. 최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수요 진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재개발 및 공급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단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금융기관들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중국 경제의 전통적인 성장 공식이었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이탈은 특정 악재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하락장이라는 표면적 현상 이면에 매우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자금의 재배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금은 리스크가 부각된 전통 경기 민감 섹터와 정책 지원의 후순위로 밀려난 부동산 관련 섹터에서 이탈하여 국가 전략과 일치하고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AI, 반도체, 혁신 의료 그리고 신인프라 관련 섹터로 명확하게 이동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별 종목의 단기적인 등락이나 지수의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기준이 과거의 수익성이나 저평가 여부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정책과의 정합성, 기술적 자립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 국면은 추세의 꺾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주도주를 더 낮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흐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전략 역시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한 트레이딩보다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핵심 성장 섹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욱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